네, 상쾌한 하루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특히 유망 스타트업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는 유니콘 파인더 시간입니다. 오늘 특히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학원 시장을 새롭게 재편하는 플랫폼 사업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스타트업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공부 선배라고 알아보셨는지요? 특히 이제 그 10대의 자녀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학원을 알아볼 때 공부 선배를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 공부 선배를 직접 창업하신 이용훈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유니콘 파인더라고 할 정도로 최근에 이제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셨는데, 공부 선배 어떤 회사입니까? 네, 공부 선배는 학생에겐 맞춤형 강사와 수업을 선택하게 해주고 학원엔 학원생을 유치시켜주는 학원 오토 플랫폼입니다. 오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학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다. 예. 예. 그러면 이게 근데 뭐 그동안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가 좀 다를까요? 근데 저희는 그 전에 어떤 플랫폼들은 어떤 텍스트 위주의 어떤 정보였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생생한 현장 강의와 예. 학원의 홍보 영상 아. 그리고 원장 혹은 학생들 인터뷰 영상들을 아. 실제로 제공을 함으로써 다니고 있는 어떤 느낌을 미리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앱을 하나 깔면 네. 여기 안에서 이제 그전에는 그냥 학원의 전단지죠. 보통 이제 아파트에 예. 전단지를 이렇게 뭘 했는데 영상이 나오고 예, 맞습니다. 원장님 이야기 나오고 예. 또 뭐 거기에 이제 실전에 있는 그 동영상이 또 나오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여기 이제 이 앱에 보고 우리 동네에서 가보고 싶은 보습 학원이나 이런 학원들을 찾아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그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벌써 110만 명, 120만 명 이렇게 네, 회원을 맞습니다. 갑자기 많이 모았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공부 선배 서비스를 이렇게 빨리 자리 잡게 한 계기, 창업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그 계기는 모바일 그리고 동영상 네.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 혁신 속도가 느린 시장을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학원 시장이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동네 학원들은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네. 여전히 아날로그 상황에 놓여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교육 시장에서 학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크지만 네. 시장의 혁신 속도는 여타 산업에 비해 더딘 점을 캐치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부 선배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방금 저기 그 CF 이런 걸 보니까 그 장성규 아나운서 네, 요즘 대세잖아요. 네. 아니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이런 네. 광고 모델을 이렇게 쓸 정도로 네. 일단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과감하게 좀 접근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게 그 공부 선배가 그러면 결국 이제 주 타깃이 네. 학원이라는 게 사실 세상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맞습니다. 생애 주기상으로 봤을 때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뭐 태권도 학원도 가야 되고 뭐 예. 피아노 학원도 가야 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또 뭐 대학생이 되면 토익 학원도 가야 되고 뭐 각종 자격증 시험 보러 가는 그런 학원들도 많은데, 네. 그럼 공부 선배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주 타깃은 어떤 연령층입니까? 현재는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고 현재 학원은 동네 보습 학원입니다. 보습 학원. 예. 네. 그래서 저희는 학생 학부모들도 저희의 어떤 타겟층이지만 네. 실제로는 마케팅에 힘쓸 어떤 재정적이나 시간적 여유가 네. 없는 동네 보습 학원들이 주 타겟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초중고 사교육 시장 크기가 대략 약 한 36조 이상이라고 이제 추산이 됩니다. 야. 그리고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 학생들은 보통 학원을 한 두세 개 정도를 다니는데 네. 인터넷 강의는 약간 보충하는 시기였습니다. 예. 동네 학원을 빼놓고는 사교육 이 교육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고 네. 이에 따라 동네 보습 학원을 주 타겟으로 설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다시 정리해 보면 초중고 때 생각해 봤을 때 그 동네 학원 다니는 그거 정도가 굉장히 다 영세하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33조 원 이상이 된다. 예, 맞습니다.
와,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긴 하군요. 예. 그런데 이 그 보습 학원을 한두 개 정도 다니는데 예. 사실 한두 개 정도 다니게 되면 한 그 각 가정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예, 예. 한 달에. 그러면 사교육비로 한 60만 원 가까이를 쓰게 되는 건데 예, 예.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적은 돈이 아닌 돈을 쓰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준거 집단이 있거나 아니면 플랫폼에서 비교해보고 이렇게 다녀볼 수 있게끔 하는 네, 그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데 예. 그게 별로 없었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야, 이 시장을 IT 기술을 통해서 정리를 했다. 예, 예. 자, 그럼 빠른 시간 내에 보통 이 시장을 장악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네. 코로나 지난해 특히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다 힘들어했는데 예. 오히려 코로나 때 공부 선배는 성장을 했다. 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특히 이제 학원가가 셧다운이 돼가지고 되었을 때 오히려 공부 선배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번 더 도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약했다. 예. 예. 왜냐하면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지자 학원들은 줌과 같은 비대면 영상회의 도구로 기존 수강생들을 유입시켜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네. 근데 오프라인 상담과 영업이 필수인 신규 학생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공부선배 플랫폼에서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을 네. 위주로 소개를 했고 오프라인 수업만 하던 학원들에겐 아, 디지털 팀을 파견해서 이런 비대면 수업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학원별 특성을 부각할 수 있게 네. 설명의 영상도 따로 제작해 드렸고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급증한 비대면 상담을 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그 상담사 인원을 추가해서 학원을 대신해서 중고생 학부모와 직접 소통하면서 니즈를 파악해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아는 분들을 좀 보면 그 전까지는 이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중고등학생 아니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네, 사실 스마트폰을 잘 안 사줬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하면 맨날 게임하고 네, 그런다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작년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 학부모들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탭 뭐 이런 것들을 막 사주시더라고. 태블릿 PC.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강의를 봐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보니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 직접 자기가 이제 공부 선배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다양해졌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게 가설이 맞는 거군요. 예, 예. 자, 그럼 학원이나 학생들이 공부 선배에 그러면 이제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고 했으면 어떤 점에 좀 만족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120만 명이나 이 가입자가 네, 늘어날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좀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입소문이나 지명 광고 그리고 방문 상담 등의 정보로 학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공부 선배를 사용하면 그 주변 학원들을 다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특히 학원별 홍보 영상 같은 거를 통해서 본인들에게 맞는 학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 선배가 그러면 학원의 홍보 영상을 일부러 대신 찍어준다는 거죠. 처음에는 또 찍어주기도 하고 네. 그 어떤 다양한 학원들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그 영상을 다 담아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 훨씬 더 그 전에 어떤 전단지보다는 훨씬 더 그 본인에게 맞는 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컬처 쇼크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게 사실 우리 동네 보습 학원의 원장님들은 자기가 돈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막 완벽하고 뭐 멋진 동영상을 만든다거나 또 이 네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자 얘들아 우리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볼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까지 하면 또 홈페이지 비용, 뭐 구축 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 공부 선배에 들어와서 그 보습학원 보습학원의 이름을 딱 치면 거기에 그 소개 영상도 맞습니다. 나오고 현장 강의 영상도 나오고 네. 그럼 확실히 좀 그 학원 입장에서도 좀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케팅 비용을 보습 학원 입장에서는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네. 건데
학생들은 왜 좋아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특히 그 본인의 어떤 그 맞는 학원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특히 상담사를 통해서 네. 그 실시간으로 그 본인의 상황을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어떤 자기에게 맞는 학원들을 추천받기도 하고 네. 해서 다 하게 되면 네. 상담사 통해서 공부 선배의 학원비를 결제를 하면 네. 그 15만 원이라는 문화상품권을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문화상품권이라는 건 요즘에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뭐 예, 이거 예. 가지고 요즘에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던데. 네, 예. 15만 원에 그러니까 학원을 내가 단순히 이제 등록만 했는데 네, 예. 엄마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아이한테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15만 원을 예, 예. 공부 선배가 15만 원을 준다. 네, 예. 15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준다. 네. 정말 파격적이네요. 아니 이렇게 하면 진짜 어느 학생들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학생인데 네. 문화상품권을 좀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한 달마다 한 번씩 새로운 학원으로 옮겨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워킹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 어떤 학원비라는 결제하는 과정에서는 어머니가 같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보수학원 구조가 보통 한 달만 다니기 위해서 아이를 보내지는 않고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10달 정도는 다니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원을 알아보는데 네. 그 15만 원 문화상품 때문에 매달 옮기는 거를 어머니가 허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긴 그러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다니는 시간들을 평균을 잡아보니까 네, 예. 생각보다는 한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 게 오래되더라.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습학원 원장님 입장에서도 좋고 네, 맞습니다. 그 학부모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아이가 뭐 학원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네. 뭐 문화상품권 때문은 예, 아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래도 충만해지는 그런 예, 예. 플랫폼이군요. 예, 예. 자 그러면 좀 재밌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번에 그 학생 수가 네. 이제 누구나 많이 고민하는 게 대학도 지금 문 닫는 상황이고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뭐 이렇잖아요. 네, 예. 공부 선배 입장에서는 사실 위기가 아닐까요? 앞으로 성장세가 뭐 좀 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질문들 사실 많이 이제 하시는데요. 그 제가 이제 뭐 카카오 택시 플랫폼을 예를 들면 네. 기사의 수입은 한 그 공급자가 어떤 경쟁 치열한 통해서 어떤 이 수입은 20%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플랫폼 수익은 4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저희 공부 선배 플랫폼 입장에서도 사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네. 학원들은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쟁으로 점점 광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저희 플랫폼의 필요성도 커지게 된 네.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자녀가 이제 하나에서 두 명인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사교육비 어떤 현황 조사 같은 것도 보면 뭐 1인당 어떤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이는 줄어들어도 예. 개별 아이한테는 그 드리는 돈은 많이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예, 예. 최근에 저희는 이제 IB나 이 증권가에서 공부 선배를 좀 눈여겨보는 이유는 100억 원의 최근 신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있는데요. 네, 예. 100억 원이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어떻게 하다가 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을까요? 네, 최근에 저희가 국내 4개 벤처 투자사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공부선배 중고생 회원 수가 1년 대비 28만 명에서 1년 내에 110만 명 이상으로 이제 해서 전년 대비 거의 4배 이상 증가를 했고, 그리고 플랫폼 내 월 결제 건수도 올해 1월에 2천 건을 돌파하면서 우와. 최대치인 월 6억을 경신하였습니다. 야, 그럼 6억 원이면 이제 앞으로면 연말까지 하면은 거의 한 80억, 네. 100억 원까지 에다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군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공부 선배 어떤 회사로 좀 키우고 싶으십니까? 길게 보자면 교육 시장의 쿠팡이 되고자 합니다. 쿠팡이 예, 되고 예, 싶다. 예. 교육 시장의 쿠팡. 예. 예. 현재는 광고 시장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추후 학원에서 필요한 강사 구인이라든지 학원 내에서 유통시키는 교재들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시장도 진출할 수 있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이 학원 광고 시장을 서울권에 한정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 경기 6대 강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 확대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장 계획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군요. 예,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주식 시장에서 공부 선배를 볼 수 있는 그날까지 공부 선배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